자, 우선은 중요한 우리 안보와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어제 실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몇 발이나 했느냐? 무려 290발을 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한반도 위장평화쇼 때문에 실제 하지 못했었던 그 실사격 훈련을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군이 실사격 훈련을 했는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2, 1, 발사! 북한 해안포타격용 정밀 유도무기 스파이크,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를 탑재한 발사대가 목표물을 향해 회전합니다. 목표물 정조준,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천무 10여 발이 솟구칩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실시한 포격훈련입니다. 스파이크, 천무, K9 자주포 등 29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화해 국면에서 중단됐던 연평도, 백령도 등에서의 포격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약 7년 만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자, 정말 보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보지 못했었던 실제 우리 군의 실사격 훈련을 우리가 이제는 실제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의 그 말도 안 되는 도발에 불구하고 북한의 말도 안 되는 각종 막말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안 했던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실제 그와 관련돼서 강력하게 힘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어제 우리 군의 이 실사격 훈련과 관련돼서 정은이가 굉장히 쫄았을 것 같아요. 자, 왜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제 실사격 훈련을 했던 K9 자주포 보시면요, 성능이 어떠냐?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이고 발사 속도가 분당 6에서 8발입니다. 무장은 155mm 곡사포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사거리가 되냐면요, 황해도, 장사정포 기지 타격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북한 내 지휘부까지도 직접 타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의 허리와 더 나아가 김정은의 목구멍도 당장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된 실사격 훈련을 우리 군이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게 만들어냈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 20억 안 들여도 돼요. 문재인 정권 당시 말도 안 되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2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 자주포를 옮겨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돈 필요가 없다.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또 한 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었던 미 항공모함 전략자산입니다. 루즈벨트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누가 탔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세 번째예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했다고요? 한미동맹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루즈벨트함이 실제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알리기 위해서 부산항이 입항한 것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함으로써 한 번 더 강조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자산이 루즈벨트함만 온 게 아닙니다. 어제 뭐도 왔느냐? 세계 최강 F-22 랩터도 왔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실제 한 달 만에 한반도 출격을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한미연합 쌍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전략자산이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 만들어냈다 그랬죠.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한미훈련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성과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역시 말뿐이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 항상 말했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 힘을 실제 어제 우리가 목격한 실사격 훈련과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보다. 이게 바로 외교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요. 북한은 또 말도 안 되는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느냐. 어제도 오물풍선을 또 날렸대요. 지금 사흘 연속 계속해서 오물풍선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벌써 몇 번째냐. 한 달 새 7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오물풍선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왜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날리냐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제 정은이가 실제 오물풍선만 날린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전에 뭐를 했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실패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실패를 했냐면요. 실제 곳곳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실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대실패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실패와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오물풍선을 또 날린 게 아닐까라는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오물풍선을 계속 날리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설령 미사일 발사를 실패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웃고 넘어갈 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이 뭐냐면요.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오는 겁니다.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제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력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러시아와의 밀약이에요. 실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고정밀 무기 제공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정은이가 갖고 싶어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돼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푸틴이 정은이한테 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전해준다라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예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미국까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주시 총알바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이는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하라고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실제 미사일 기술을 들여오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 지금 저렇게 두 사람이 밀약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죠. 왜냐? 당장 우리가 가장 위험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더 나아가 좌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라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양산에 있는 책장수한테요. 지금 이런 일이 1년에 벌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100% 저는 양산 책장수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산에 있는 책장수는요. 회고록 내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요. 지금 이 모양을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1년에 이런 안보위기 사태를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자, 더 나아가서 이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김정은은 비핵화가 진심인데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때문에 지금 하노이 노딜된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노딜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평화쇼의 실패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때문도 아니고 미국 때문에 잘못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트럼프와는 최상의 케미였대요. 하노이 노딜을 오히려 미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평화쇼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동조를 잘해줬다.
그래서 나와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다. 근데 실제 자신의 한반도 위장평화쇼가 실패한 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보좌진들 때문이라고 지금 문재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구라도 적당히 치세요. 왜냐? 관련자들이 팩트 체크해주고 있어요. 실제 트럼프 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맡았던 폼페이오. 트럼프가 결정했대요.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장을 맡았던 볼턴. 트럼프가 결정했대요. 문재인 거기 없었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어떻게든 자신 잘못 때문이 아닌 것처럼, 더 나아가 미국이 오히려 트럼프가 나와 함께 케미를 잘 맞췄는데 그 옆에 있는 보좌진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 트럼프 측에서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문재인이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 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래서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아요. 네. 문재인의 문전박대.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괜한 구라치다가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나 제대로 받으면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면서,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도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러시아와의 밀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불안해, 우리 안보에 지금 불안감을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지금 누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까? 바로 정청래가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회가 부끄럽다. 정청래의 입.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와 관련돼가지고 각종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정청래의 막말, 그리고 과거 막말들이 이렇게 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가 갑질하고 정청래가 막말하는 것도 인정하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청래는요, 막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정청래는요,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맡을 자격 요건조차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에 오를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자격 요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청래가 얼마나 법에 대해서 무지한지, 얼마나 모른지를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말씀드릴 동안 아니고 실제 법조항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다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그런 방송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려 보는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법을 쥐뿔도 모르면서 정청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오히려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제 국민의힘이 정청래를 고압적 태도로 윤리를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라는 겁니까? 퇴거 불응죄 고발로 맞불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정청래가 지금 SNS를 어떤 식으로 달고 있냐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사과부터 하셔라. 국회 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래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막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청래 씨가 국회 선진화법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뭐라는 겁니까? 법에는요, 입법 발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요, 의견. 네? 자, 보여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 뭐라 써 있습니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은요, 정청래 같은 사람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정청래 같은 사람. 네?
법사위원장이란 자리로서 갑질하는 사람,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 가졌다고 실제 절차란 절차 다 무시하면서 망치 두들기는 정당, 그런 사람과 그런 정당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국회 선진화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무엇보다 어제 정청래가 또 이런 거 달아놓더라고요. 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작 하는 짓이 내일 맞제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민주당이 내놓은 서면 브리핑을 이렇게 쭉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가 뭘 거론하고 있느냐? 국회법 145조를 거론하고 있어요. 국회법 145조. 그러니까 정청래 주장에 따르면 나는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문제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팩트체크 해드려야죠. 자, 정청래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가지고 나는 실제 회의를 진행한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정청래 씨 그리고 민주당 분들, 그렇게 국회법이 중요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싶으면요, 니들부터 잘하세요. 니들부터. 몇 번을 보여줍니까? 이거 왜 안 지켜? 국회법 제49조. 이거 왜 안 지켜요? 국회법 50조. 이거 왜 안 지킵니까? 국회법 59조. 아니, 지들은 국회법이랑 국회법은 다 어겨놓고 어디서 국회법을 들먹입니까? 어디서 국회 선진화법을 들먹여요? 법이란 법은 다 어겨놓고요. 절차란 절차는 다 어겨놓고. 즉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가지고서만 뭐 하는 겁니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전선동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 씨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일개 유튜버인 저도요, 정청래보다 더 많은 법률을 보여드리고요, 더 많은 국회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금 법으로 겁박해도 하나도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국회에서 하나는 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입법 폭구만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방탄만을 위해서. 자,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 법사위 통과시켰죠. 민주당 혼자. 심지어 MBC 방탄 방송 3법 플러스 1도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노란봉투법, 양곡법도 통과시켰어요. 자, 근데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요, 뭐 이런 것도 한대요. 원내 1당이 상임위를 먼저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야 협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1당 되면요, 장땡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만약에 민주당이 원내 1당이 안 되더라도 불만 가지지 마세요. 니들이 발의한 겁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하냐? 사실상 행정부를 모두 다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엄연히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삼권 분립의 견제 아래 실제 행정, 입법, 사법부가 우리나라를 구성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입법부, 특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의 권한은 전혀 줄이지 않고 오히려 키워주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만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법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거부권 제한법, 시행령 통제법, 장차관 국회 불출석 처벌법, 검사 완박법, 검찰청 제지법. 자, 그럼 저는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때 이런 거 좀 하죠. 문재인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는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정부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권력 갖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런 법률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 때는 안 했어요? 문재인 때는? 네? 아니 웃긴 겁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더 나아가 자신들이 심지어 입법권도 거대 의석을 갖고 있을 때는 하지도 않았던 법률들을 왜 윤석열 정부만 들어오면 이 난리를 부리면서 발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는 민주당이 뭐까지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한대요, 신규 여러분들. 네, 이제는 헌재와 대법원도 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노골적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근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더 나아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재판에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원을 이전시켜 버리겠대요. 뭐를 위해서? 재판 지연 행위를 통해서.
더 나아가 사법부 니들 말 안 들어 우리 옮겨버릴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을 와장창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재판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헌재와 법원이요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지방으로 이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재판받는 분들이 모두 다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들여서. 안 그래도 재판 받으려면은 몇 날 며칠을 시간 들여가지고 재판 준비하고 하루를 통째로 재판에 몰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아예 재판부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들 말 안 들으니까.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민주당이 뭐까지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한대요. 표적 수사 금지, 검찰청 폐지 뭐 이런 거 한답니다. 근데 민주당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하고 있느냐?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있는 조국당도 이런 거 한다라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자,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당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뭐하러 검찰청 폐지합니까? 뭐하러 중수청을 신청합니까? 특검해요 그냥. 특검. 아니 검찰 개혁을 뭐하러 해? 어차피 검찰 못 믿는 거 좌파들의 전유물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 검찰 수사 못 믿는 거 좌파들의 전매 특허 아니었습니까? 지들이 만든 공처도 못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검찰청 폐지 왜 합니까? 어차피 폐지돼 있는 것 같은데. 중수청 설치 왜 해요? 어차피 못 믿을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기승전 특검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인데 그 특검을 매일같이 발의하는 게 그들인데 왜 이 와중에 중수청 설치하는 겁니까? 왜 이 와중에 검찰청 폐지하냐고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입법 발의들, 실제 망치 두들기는 것들 우리 민생과 연관성 있습니까? 아무 연관성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재판부 이전,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더 나아가 중수청 실천, 결국엔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나라에 범죄자들이 판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검수안박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까지 없앤다고요? 더 나아가 재판부도 옮긴다고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안길지 저는 가늠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예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건 딱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 발의를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망치 두들겼어요. 실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서 우리 국민들 삶에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민주당 좌파들의 이 모든 법안들, 이런 입법 폭거 우리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뿌리며 내리면 안 되는 그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야 된다. 그 행정부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거를 막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지도부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지켜낼 수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저 말도 안 되는 진흙탕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신해서 구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아낼 거냐?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 폭거, 민주당이 이러한 특검 어떻게 막아낼 거냐? 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십니다. 저는요, 계속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팩트 체크하면 된다. 더 나아가 좌파들이 숨긴 진실구를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고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도 물음표를 던지자는 겁니다. 좌파들이 내놓은 물음표를 함께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음표가 더 많다.
우리 물음표가 더 문제다라고 더 큰 목소리를 내자라는 거예요. 네? 좌파들이 물음표 10개 던지면요, 우리는 물음표 20개 던지고요. 좌파들이 물음표 30개 던지면요, 우리는 물음표 40개 던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미 던질 수 있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는 여름, 특히 8월 달이 되면요, 관련된 재판부의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지금 법원이 학예 휴정을 앞두고 줄줄이 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고입니까? 바로 김성태 대북 선고 관련된 것.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대북 선고 1심 판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연결고리 나왔어요. 김성태까지 나오면 이재명도 거론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민주당한테, 이재명한테. 이것뿐입니까? 이재명의 위중교사. 이것도 조만간 1심 판결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물음표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와 관련돼서 돈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8월 말에 선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실제 아직 수사 안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 사람들한테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우리도 던질 수 있는 물음표가 무궁무진하다고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표는 안 던지면서 왜 좌파들의 물음표는 격렬하게 반응하냐 그거예요. 네? 우리 거 던져보자고요. 우리 거. 이것뿐입니까? 제가 최근에도 방송해드렸죠.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김만배 신앙님의 가짜 보도. 이재명의 비리 숨기려 보도 조작. 더 나아가 이성윤의 보좌진이 누구라고요? 조민의 입시 비리 위증 혐의에 있는 서울대 전 직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계속 던져보자고요. 이런 것. 네? 이렇게 언론들이 하나하나 던져주는 물음표들 우리가 함께 던져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게 뭡니까? 언론들이 던져줘도 실제 소스를 줘도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청년에게 방송을 해드려도 실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대 목소리를 내도 뭐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 밀리는 것 같아요. 뭐와 여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잘 보세요. 최근에 잘 보십시오. 김정숙과 관련돼서 그렇게 수사를 검찰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일 떠들었어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정숙의 각종 논란에 대해서 근거 자료 보여드리고 사진 자료 보여드리고 비교 분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냐라고 우리가 목소리 내자 그랬어요. 실제 이종배 시원이 고발까지 했고요. 근데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수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도 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인들이 더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목소리 내주고 그것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면 위로 올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파들이요 물음표 10개 던지면요 우린 20개 던지면 되고요. 좌파들이 30개 던지면 우리 40개 던지면 되는 겁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친구 여러분들. 좌파들 언제든지 물음표 던지라고 하십시오. 밤을 새워서라도 팩트 체크할게요. 더 나아가 좌파들의 물음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물음표 계속 던지겠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우리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건재하게 있고요. 그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건재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린 뭐합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대로 뭐하면 됩니까? 막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막지만 않았습니다. 공격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더더욱 뼈저리게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목소리를 제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더 나아가 제발 지도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지지 않았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좌파들의 물음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만 보이는 거예요. 알맹이 없어요. 알맹이 없습니다. 네? 알맹이가 없는지 우리가 찢어보자고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찢어보자고요. 반대로 좌파들이 내세우는 지금 각종 범죄 사실들, 이재명의 대북송금,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알맹이가 가득합니까?
심지어 그 알맹이는 검찰의 수사로서 밝혀지고 있고요. 관련자들의 진술, 심지어 판결문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꽉 차 있어요. 이 알맹이 우리가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물음표 던져보자고요. 그게 제가 드리는 대안이자 제가 전해드리는 제시 방안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